우리를 잇는 따뜻한 네트워크. 오산시 마을 팟캐스트 오피플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산시 마을 팟캐스트 시즌 2 오피플 진행을 맡은 오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주조양입니다. 얼마 전 올려드렸던 예고편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오피플 첫 번째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김미소입니다. 네, 일단 예고편이 방송된 지 며칠 지났는데요.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주변에서 예고편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들 들어보시고 기대가 된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작년에 팟캐스트 녹음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뭐 작년에 좀 부족하긴 했지만 올해는 좀 더 보완해서 또 재미있고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플 첫 번째 게스트로 어떤 분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일단 저는 고민도 없이 제일 먼저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오산시 마을 팟캐스트 시즌 2 오피플의 첫 번째 게스트,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첫 인사를 맡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산의 사회적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정통햇살 대표를 맡고 있는 이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 전통햇살 협동조합 대표님이시고 또 오산시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규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햇살 협동조합 또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오산시 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님이시기도 한데 먼저 전통햇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통햇살 협동조합 어떤 회사인가요? 저는 자연스럽게 안동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집안이 그 생활 자체가 정통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객지어 나서 보니까 그렇게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태계 이황 선생이 20대 자손으로 태어났고요. 네. 저희 엄마가 의성김씨 종갓집 소종가의 따님으로서 저는 어렸을 때 늘 생활이 정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이를 한두 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만 그때가 그리워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통을 좋아지게 돼서 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신다고 했는데 전통을 이어가시면서 지금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거잖아요. 마을기업. 마을 기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전통 이어가면서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여기 저는 안동은 마을 자체가 정통인데 네. 여기는 다 이렇게 각지에서 모였었기 때문에 정통을 이어간다기보다도 여기에서는 서로가 알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다들 생소하게 생각해서 저가 참 힘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전통장을? 우리가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의식 중에 집안에 장이 뒤집어지면은 집안이 우환이 있다고 할 정도로 네. 장은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여기 오산에 처음에 왔을 때 장을 사 먹는다는 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쪽에 분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엄마인데 장을 이어받기 시작했어요. 20년 전부터. 또 제가 건강이 좀 악화가 돼서 자연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재료를 가진다 할지라도 장맛이 다르면은 안 된다는 생각에 저희 엄마인데 이어받아서 이제까지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미소 씨는 아마
전통장을 만들어 보신 경험은 없으시죠? 저도 말씀하셨듯이 사 먹는 입장이었어요 평소에. 그래서 이렇게 장을 담근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다 고추 남들은 고추장을 얘기하면은 고춧가루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 속에는 단백질과 비타민과 모든 것이 궁합이 됐을 때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 콩으로 만든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좀 하죠. 메주가루, 그다음에 보리를 우리 경상도라면은 보름문댕이라 하잖아요. 옛날에 주변의 재료가 흔한 재료로 고추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띄워서 숙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소금도 자연이잖아요. 바다에서 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엿질금이라 그랬는데 경상도 말로 그걸 우리가 지금 감주를 하고 식혜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추장을 담궜는데 우리 동네가 오산이 네. 배가 유명해요. 이화배가. 네. 그래서 물로 하니까 좀 짠맛이 좀 하고 우리가 정통이 단점이 짠맛이에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배가 너무 까치로 쪼은 것이 아까워서 그 배를 집에서 과가지고 그 물로 고추장을 담그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연의 단맛과 짠맛이 없어지면서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서로 주위에 지인들하고 나눠 먹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두 번이지 좀 담궈 달라 부탁을 받다 보니까 저희 집이 햇살이 밝아요. 그래서 단지를 분양하게 됐죠. 그래 자연스럽게 오산에 정통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인분들이. 그래서 마을 기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그 이제 마을 기업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전통예술 협동조합이 전통장도 만들고 있는데 좀 그 특별히 보람이 있었다든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좀 기억에 남거나 보람 이런 일을 할 때 참 보람을 느꼈다든지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네, 장이라는 게 다 손수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들죠. 근데 요즘에 사회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의식주에 개의치 않고 체험을 왔을 때 저는 꼭 그 비빔밥 체험을 합니다. 힘이 들어도. 근데 그들이 그 비빔밥을 먹을 때 저기 자연을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서 그 비빔밥을 먹어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처음으로 전통예술 협동조합 가서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진짜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진짜 맛있고 음식 그러니까 반찬뿐만 아니라 그 장을 이제 식단 자체가 정말 건강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연을 먹는 네. 예, 자연 얘기만 식단.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또 아까 이제 보람된 일 장면들도 있었지만 좀 그 마을 기업 하면서 또 이런 점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또 전통예술 협동조합이 또 전통을 이어가면서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점은 좀 있으세요? 마을 기업이라 하니까 대부분이 그 소수 마을에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오산시 전체가 마을이에요. 근데 대부분 주변 분들이 그 마을 분들의 어떤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해를 좀 받았는데 사실은 마을자를 빼면은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살림을 하다 기업을 한다?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냥 마을 기업이니까 마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마을자를 빼면은 기업이라는 거를 정말 3년 동안에 하면서 뭔가 정신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정통이라는 그 두 글자 때문에 그 힘든 고통을 이어갔고, 또 우리가 같이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함께 협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합해지지 않을 때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죠. 그렇지만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내 희생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기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은 네, 그런 아마 그 말씀하신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적 경제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네. 거예요. 또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부분이에요. 네. 협동조합 자체가 이제 다양한 조합원들이 1인 1표 또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네.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그 참여와 책임 또 자기 것에 대한 주인의식 이런 그렇죠. 네. 게 발현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죠. 주인 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행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발언것만 하지 행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 지금의 현재의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나. 소수 사람들이 좀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또 권리도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제가 오늘 미소 씨가 옆에 계신데 저희가 올해 이제 이 팟캐스트를 시즌 2를 준비하면서 미소 씨를 좀 섭외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소 씨는 마을 기업 사실 처음 들어봤죠. 네, 저는 좀 생소한 편인데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관심이 가네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사회적 경제나 마을 기업, 뭐 협동조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 좀 시민의 입장에서, 또 미소 씨는 또 청년 아닙니까? 네. 또 청년 입장에서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또 의견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마을 기업 딱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미소 씨는? 마을에서 하는 기업, 마을에서 하는 기업. 마을 공동체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생소한 편이에요. 네. 아마 우리가 뭐 대표님이나 저나 이렇게 사회적 경제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야 매일 듣는 게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렇죠. 이런 거라다 보니까 익숙한데 네.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발로 뛰면서 공부를 하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미소 씨의 시각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안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거구나, 저런 궁금함들, 왜냐면은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규 대표님이 또 다도 예절을 네. 또 가르치시고, 또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차를 진짜 진짜 다도죠. 잘 대접하고 또 차 마시는 그 문화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워낙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끓여 먹는 편이라면, 다도에 대해서도 뭐 이거는 조금 전통에서 협동조합하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다도 예절 어떤 겁니까? 이게 다도 예절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반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마시고 먹으면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얘기할 때는 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차는 차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심신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우리 몸에 모든 혈액순환을 해주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이 땅을 뜰 때 과연 내가 뭐를 하고 갔을까, 그런 마음에서 다도 공부를 했고요. 또 그냥 예절이라는 거는
상대방인데 불편 주지 않는 게 예절이에요. 네. 시대에 따라서 너무 깊숙이 생각하면은 어려워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예. 다도 예절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굉장히 느림의 미학이잖아요. 그렇죠. 슬로우 푸드에 예.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장점 있을까요? 슬로우 푸드에? 그러게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은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화나 의식주도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음,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래서 저는 그 뿌리를 지키려면은 좀 시간이 가고 슬로우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천천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의쌀 협동조합 그 가서 네. 차를 마시고 비빔밥을 먹으면 편안해집니다. 마음 편해지고. 네, 네. 마음이 편해지고 힐링이 되는. 그래서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미소 씨는 꼭 한번 제가 네. 그 초대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네. 네. 저처럼 이렇게 초대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체험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교육이 있는지. 네. 고추장 체험을 오면은 저는 꼭 힘들어도 비빔밥을 해줘요. 고추장 체험한 건 쉬운데 비빔밥은 어렵죠. 네. 그렇지만 이 고추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먹어보고 해봐야만이 가치를 알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10,000원, 5,000원 주고 사면은 이게 가치를 모르잖아요. 내 손으로 고추장을 담아보고 먹어보고 그러면 집에 가져가면 이걸 가치를 알면은 먹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먹겠죠. 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지만 체험도 하고 오시면은 비빔밥도 해드립니다. 예.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체험 교육에 꼭 참여해서 네. 우리의 전통장의 진짜의 맛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강추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전통의 쌀 협동조합 대표이시면서 또 현재 또 오산시 사회적 경제 협의회 또 회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제 오산시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산시 사회적 경제 협의회 언제 출범을 했고 지금 현재 몇몇 회원사들이 있는 건가요? 네, 작년에 10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기업에 들어오면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협회가 있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말기업을 함께 그 업체 대표님들과 가야 된다. 또 더 넓게 가까운 하성과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협회가 없는데 저는 단지 어떤 분이 하시면은 잘 협동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어렵더군요. 왜? 다 개성이 강하고 각자 대표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모든 것이 협동과 모든 배움과 재력과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협동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1차, 2차 하면서 모든 분들이 저 그 마음을 통했는지 제가 이제 협회 회장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굉장히 밤잠이 안 오더군요. 어떻게 해서 저 대표님 분들을 하면서 대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런데 저는 단지와 장독대를 보면서 저희 집에 있는 것이 단지잖아요. 아, 우리가 장독대가 돼야지 단지가 되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장독대가 되려면 우리가 협의회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협의회를 출범식을 했습니다. 지금 회원은 몇 개 회원사 정도 되나요? 출범식 할 때는 15개 대표님분들이 계셨고요.
원래 이제 새로 오늘 사실은 또 본의 아니게 오늘 총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새 기업체가 들어와서 아마 18개의 기업체가 협의회에 지금 있습니다. 오산시 이제 사회적 경제에 이제 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또 사회적 협동조합 등등해서 지금 50여 개가 넘는 회원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 현재 회원사는 이제 아직은 전체는 아니고 다 가입한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님들 계실 수 있잖아요. 회원사는 아니지만 네. 그런 회원사 후보 예비 회원이 될 우리 협의회에 같이 들어올 초대 인사나 혹시 하고 싶은 이렇게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제가 정말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협의회를 꾸려가면서 정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적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은 함께 협업하지 않으면은 그 정신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껍데기만 사회적 경제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게 꼭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8개 기업이지만 너무 좋아하시고 그 속에서 같이 윙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목수도 필요하고 미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듯이 모든 우리가 사회가 굴러갈 때는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다 서로 필요한 거를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정말 이렇게 뭉쳐야 돼. 우리 옛말에 이승만 대통령이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흩어지지 않나 나 잘난 맛에.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 경제 협회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 젊은 분들의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협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미소 씨, 네. 아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도 조금 생소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다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 요즘에 워낙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미소 씨는 어때요? 사회적 경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제가 아는 이론상으로는 사회의 환원도 하고 그렇죠. 자기의 기업도 이렇게 키우고. 같이 키우고 점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과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그렇죠. 저희 청년들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커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이규희 대표님께서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 또 왜 필요한지 또 존재 이유를 네.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우리가 사회적 경제 현장에 있어 보면 이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신 자체가 연대와 협동이거든요. 네. 이제 함께 사는 사회 또 뒤처지는 사람이 없고 낙오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속도감도 다른 조금 늦춰지는 사람들, 좀 신체적으로나 또 여건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을 같이 함께 이끌고 가는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연대와 협동, 협력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경제의 그렇죠. 기업 대표다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겉모형만 사회적 경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함께해서 나눠서 우리가 이 땅에 갈 때는 빈손 들고 갑니다. 우리 나이에도 지금 제가 이제 62년생인데 자식인데 뭐를 물려줄까 고민하는 부모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사회적 경제가 참 좋은 거다. 왜? 우리가 살 때 행복하게 이 땅에서 나눠서 같이 협업해서 같이 공유해서 잘 쓰고
갈 때는 아름답게 후손들인데 물려주고 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가 아닌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저는 세월이 가면서 더욱더 가슴에 열정이 불타요. 맞습니다. 이규희 대표님 옆에서 네. 보면 열정이 항상 불타시고 열심히셔서 본받을 점이 되게 많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뭐 이규희 대표님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록이 있습니다. 어록이 아주 적절한 비유와 또 삶의 지혜들을 같이 나누시는 편이신데 사회적 경제 협의회 하면은 또 어떤 이 사회적 경제 협의회 대표들하고 협의회 회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좀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다 또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나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협회에서 출범식은 얼마 전에 했지만 내년 이제 올해죠. 저기 사회 공연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겨울에 따뜻한 연탄 우리가 봉사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지만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우리 사회적 기업이 대표님분들이 좀 기업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봉사하는 대로 네. 풀 수 있게끔 저는 지금 많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 사회적 경제 이제 이야기를 좀 협의회를 아우러서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오산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네. 아까 얘기하셨던 청년 문제라든지 또 청년 외에도 또 뭐 주거 문제라든지 또 환경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도구로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산시 내에도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전통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이제 발굴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분들하고 사실 앞선 분들이 좀 끌어주고 그렇죠. 또 좀 뒤처지는 분들은 뒤에서 좀 밀어주고 밀어주고. 또 제가 하나를 알면 또 저쪽에서 둘을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로 자기를 지속시키는 거라기보다는 일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또 그쵸. 교류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네. 또 때로는 뒷담화도 좀 하고 또 네. 때로는 서로 좀 네. 이렇게 단점과 장점을 공유하고 그러는 게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지금 쉴 때도 됐고 뭐 그렇게 일을 하냐 이랬는데 저는 그 사회적 경제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나이에 무슨 사우나실에 가서 그냥 수다나 떨고 사우나 하면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젊은 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우리가 바탕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힘은 들었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네. 지금 한국 사회적 기업 협의회 상임 대표를 하고 있는 변영석 지금 트래블러스 맵 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기업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만약에 1980년대 그때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이 민주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운동을 해서 그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낸 것처럼 아마 지금 현재의 사회적 기업가분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면 전부 운동가가 되실 분들일 거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런 분들일 거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 시민의 힘으로 또 좋은 방식으로 바꿔가려는 노력을 하시는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쵸. 뭐 딱 달리 애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이시고 네. 앞으로 저희의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규희 대표님 모시고 전통예술 협동조합 이야기 또 지금 맡고 계시는 오산시 사회적 경제 협의회 이야기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회 공식 녹음인데 이규희 대표님도 이제 저희가 초대하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녹음.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그냥 편했습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네. 이 녹음이 된 거를 나중에 운전하시거나 그럴 때 네. 들으시기 편하실 거예요. 들으면 남들은 별로 재미없게 느낄지 몰라도 제 귀에는 이렇게 재밌는지 자기 목소리 나오면은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저희 미소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첫 방송이라서 너무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또 더욱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네. 저희도 이제 시즌 2 작년에 뭐 털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저희가 무대뽀로 막 팟캐스트 시작해서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1년을 해보니까 어느덧 몇 회의 방송이 쌓였고 그래서 작년 말에 올해 2018년도에는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방송을 할까 하다가 이제 이번 두 번째 시즌 2를 준비하고 오피플이라고 게스트 한 분씩을 초대해서 오산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도 소셜벤처 대표님들 또 사회를 바꿔가는데 앞장서고 계신 리더분들을 모셔보자고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방송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저도 누가 듣나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만나보면 잘 듣고 있다고 그래요? 네, 잘 듣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네. 참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한 해 2018년도 올해 오피플이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오산시 시민분들 또 오산에서 다양한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뛰고 계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네.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하죠. 네, 미소 씨도 오늘 첫 번째 방송에 이렇게 진행자로서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 두 번째 방송에서 또 더욱 알찬 게스트를 초대하고 알찬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